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타운인 쯔루하시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곳은 오사카역입니다. 오사카역에서요 쯔루하시역까지 곧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헤매긴 했어요. 쯔루하시는 물론 코리아타운이라고 원래부터 공식적으로 되어 있던 건 아니었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이제 살고 계시고 제일 규표라고 하죠. 여러분 자이니치. 그분들이 이미 3세대, 4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노쿠보와는 달리요. 가시면 제가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아예 간판이 있어요. 시노쿠보는 여러분 아직 간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노쿠보에서 코리아타운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냥 시노쿠보는 시노쿠보죠. 근데 쯔루하시는 가시면 제 코리아타운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그 차이나타운 들어가면 여러분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 여러분 좀 가는 길에 꼬마들을 봤는데 오사카가 원래 그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표현들 잘하고 사람들이 되게 직설적이고 그런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사카에 오시면 활기 같은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하철을 제가 잘못 타가지고 이제 다시 또 갈아탔는데요. 쯔루하시에 솔직히 저는 처음 가는 거라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도쿄에서는 시노쿠보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쯔루하시 역입니다. 쯔루하시 역에 도착하시면 쯔루하시 쇼텐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세요. 이렇게 지하철이 연결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점가가 쫙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가 코리아타운인가? 라고 착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상점가예요. 그런데 요 쯔루하시 쇼텐가라는 이 상점가도 한 50% 정도는 한국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이니치 분들. 여기에는 참고로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원래 그 뿌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거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와서 문 닫은 데가 많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한국적인 그런 것들을 파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이쿠노쿠라고 있거든요. 이쿠노쿠라는 그 곳에 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동대문구 뭐 강남구 이런 구처럼 일본도 이제 이 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가 이 쯔루하시가 있는 구가 이쿠노쿠예요. 근데 이 이쿠노쿠에 이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이니치라고 하는 그 한국 분들이 대략 한 23,000명 정도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 분들도 한 2,200명 정도 살고 있고 베트남 분들도 한 1,600명 정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또 소수 민족들이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쿠노쿠라는 곳에서 이렇게 쯔루하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시면요 벌써 한국 분들이 벌써 눈에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일본에 오시면요 한국이 유명한 거는 대체로 보면 야끼니쿠 그러니까 고기구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김치라든가 뭐 또는 달달한 그런 카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특히 이곳은요 제가 봤을 때는 김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 김치가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한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일본 분들한테도요. 제가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코리아타운 쯔루하시에 이제 도착을 하면 보여드리겠지만 정말로 김치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한국 분들이 한국 음식들을 팔고 있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쯔루하시 역에 이제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나중에 이제 좀 더 걸어가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코리아타운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 여기에서 여기저기서 맛있는 한국 음식 냄새들이 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외도를 하게 되었죠. 여기 여러분 마이도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딱 진짜 말 그대로 한국에 그냥 그 흔히 보는 분식집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저기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일본에 오신 지 한 10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되셨고 저 마이도도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은 안 찍는다는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저 떡볶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저희 길에서 특히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던 그 분식집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김밥하고 떡볶이 그리고 부침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은 역시 좋더라고요.
정말 이 김밥 떡볶이 여러분 딱 진짜 어릴 때 학교 근처에서 먹던 딱 그 맛이에요. 그리고 부침개하고 이게 여러분 부추거든요. 제가 부추를 좋아해가지고 일본에서 니라라고 하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 여기 맛 진짜 좋다고 막 자랑하셨는데 제가 봐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 옆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일본 분들도 오셔서 아침 때부터 막 식사하시고 또 한국 그 술도 시키셔가지고 마시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후다닥 먹고요. 다시 또 나와서 지금 쯔루하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영상을 찍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야 이게 또 오사카에 오니까 이 김치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들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좀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시노쿠보와 여기와의 차이가 뭐냐면 시노쿠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시노쿠보는 진짜 말 그대로 젊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시노쿠보는 생긴 지 한 세대 정도 됐다고 봐야죠. 20, 3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때로는 잘 안 됐다가 때로는 잘 됐다가 하는데 이제 최근 와서 다시 또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쯔루하시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한국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식민지화 될 때 그때부터 이미 한국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쪽 오사카로 많이들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삶을 시작을 하고 터전을 이제 갖고 시작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분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으로 명명된 곳을 가기 전에도 이미 여기 오시면 한국적인 그런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오시면은 막 쯔루하시 코리아타운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도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한국 음식점들이나 또는 한국 샵들을 하나씩 찾아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딱 목표를 정하고 가는 스타일이었다가 보니까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한국 식당들, 한국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그 쯔루하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쯔루하시 코리아타운까지만 무조건 빨리 갈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노쿠보와 좀 비교를 해보면 시노쿠보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정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2010년부터 좀 약간 냉각기가 있었다가 다시 2017년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더 또 한류 붐에 따라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쯔루하시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거의 이 오사카에서 일단 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류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는 그런 곳들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예 이 일본에 정착해서 벌써 3세대, 4세대를 살다 보니까 이곳에 오시면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볼 수 있어요. 외국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떤 엄청난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특히나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약간의 애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친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한국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경계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데서 미팅할 때도 영어로 미팅을 할 때는 옆에 사람들이 되게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막 그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요. 근데 한국어로 만약에 미팅하거나 전화를 할 때요. 줌이나 이런 걸로 할 때 그러면 벌써 시끄럽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표정들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시노쿠보에 가서 전화 통화하거나 할 때 한국어로 하면은 당연히 막 엄청 사람들이 쳐다보죠.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거기 오는 분들은 한국어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때 만약 긴자나 내가 다른 데 가서 카페에서 이렇게 미팅할 때 줌으로 한국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서 한국에 대한 분명 선입견 편견은 있다.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애정 관계는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만약에 여기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일본 분들하고 계속 이제 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곳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한국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터전을 잡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존경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 가서 이렇게 정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앞에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코리아타운에 왔습니다. 여기 코리아타운은 시노쿠보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물론 여기도 한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봐도 젊은이들이 여기에 오긴 와요. 그런데 시노쿠보가 정말 젊은이들이 주로 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쯔루하시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어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즉 시노쿠보처럼 10대들 또는 뭐 중고생들 또는 젊은이들 한 2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들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가장 인기 품목 중 하나는 김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김치를 파는 곳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내내치킨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도 이제 한류 그런 붐을 좀 더 타는 그런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약간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여러분. 꾸준하게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품목들, 말씀드린 대로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라는 것을 어쩔 수는 없나 봐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제가 한 몇 시간 동안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 거리에만 한국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적인 뭔가를 사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먹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집약된 곳으로 오는 게 좋잖아요. 딱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쨌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건데 여기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저기 동남아 분들도 여기 오셔서 한국 음식도 좋아하니까 드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노쿠보도 그래요. 시노쿠보도 가면은 동남아 분들도 많이 오세요. 왜냐면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한류 그런 거를 좀 소비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는 지금 여러분 제가 도착했을 때는 낮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오후 정도 되고 저녁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 더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식당들도 꽤 있고 그리고 여기서 파는 음식들도 와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적인 당연히 맛인데 한국만큼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게 특징이고요. 김치도 여기서 파는 김치들은 그렇게 맵지는 않습니다. 약간 달달한 느낌도 있고요. 물론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일본 분들이 워낙 또 김치를 좋아하면서도 매운맛에는 또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여기 여러분 야마다라고 써있죠. 이 야마다 쇼땡 여기서 저렇게 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김치 사려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저러더라고요. 김치가 인기가 많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일본 식당들 웬만한 곳에 메뉴 중에 보면은 키무치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키무치가 딱 하나로 쓰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외국 거, 즉 한국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셈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온 10대들 또는 젊은이들 또는 이런 애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분식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카페에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팔더라고요. 한국적인 거. 호떡도 팔고 이렇게 인기 되게 좋아요. 여기 괜찮더라고요. 신선하니 또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서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와서 줄 서서 테이크아웃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냥 관찰인데요, 여러분. 여기를 뭐 제가 아직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그런 한국 타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치킨 여러분 오사카에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네치킨이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네네치킨하고 그다음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더번 코리아에서 나온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호식이 두 마리 이런 몇 가지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가맹점도 있잖아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일본에 여기저기에 많이 보입니다. 오사카 인구가 거의 한 8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도쿄 다음으로 어쨌든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들 하세요. 근데 오사카에 오면 어쨌든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왜냐면 오사카 역에 딱 도착하셔서 내리시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이 크건 이렇게 여기저기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정말 여기 역시 센다이나 이런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한인타운이 오사카에 있다라는 거는 물론 뭐 몇 세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된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는 되게
좋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차이나타운들이 나가사키 항, 그 다음에 요코하마 항, 그 다음에 저쪽에 코베 이런 식으로 해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그런 특징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한인타운 쯔루하시는 그런 항구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사카라는 굉장히 최적의 살기 좋은 곳이라고 손꼽아지는 그런 곳에 자리 잡은 게 굉장히 좋은 포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인타운이 여기 코리아타운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길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시노쿠보와 많이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와 상점가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라면 시노쿠보는 상점가 위주의 일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노쿠보는 어떤 그런 한류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나 싶어요. 어떤 때는 잘 나가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타격받았다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쯔루하시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본화 돼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시적인 유행이나 붐 이런 것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많이 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쯔루하시 코리아타운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장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느낌이. 즉 시장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한국 카페도 있고 또 한국 식당들이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진을요 여러분 너무 생생하게 잘 찍어놔서 되게 신선했어요. 사람들도 되게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첨가물 팔고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김치 팔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문구들 팔고 이렇게 다양하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잡화들을 파는 데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바로 시노쿠보와 많은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시노쿠보는 철저하게 한류 이런 거 위주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일단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화들 위주로 많이 갑니다. 명동 핫도그, 여러분 핫도그가 한국식 핫도그가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일본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시노쿠보나 또는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고 어떤 그런 트렌드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 치즈 핫도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치즈 핫도그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들어온 프랜차이즈점들 이런 데서는 웬만한 데서는 다 이런 치즈 핫도그를 넣어서 팔 정도예요. 제 영상 중에 여러분 다른 거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하는 더본코리아에 원치킨이라는 곳도 들어왔는데 거기도 그 치즈 핫도그를 팔 정도고요. 메뉴 넣어서요. 저 앞에 여러분 민속촌이라고 써있죠. 저 엄청 전통적인 그런 분위기의 한국 식당이 저기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의 여기서 파는 한국 음식들의 종류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야끼니크, 고기구이,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먹는 순두부찌개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된장찌개라든가 또는 냉면이라든가 일본 분들도 냉면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삼겹살 이런 거 되게 이제 그런 거의 다 비슷하게 팔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노쿠보도 한 3세대, 4세대를 지나가고 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쯔루하시 코리아타운에 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3세대, 4세대가 이렇게 살아오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차이나타운도 요코하마도 그렇고 여기 코베시에 있었던 곳도 그렇고 거기도 몇 세대에 걸쳐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코리아타운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모가 될지 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쯔루하시에 있는 코리아타운은 어떤 한류의 어떤 그런 성지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현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10대들이나 20대들이 시노쿠보에 올 수는 없잖아요, 도쿄에. 그럴 때 여기 오사카에 와서 그런 걸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여기도 그런 소위 말하는 한류 이런 분위기의 어떤 그런 분식점이라든가 또는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동 핫도그도 저 앞에 보이는데요. 그 이미 여러분 네네치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미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런 가맹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도 더 많은 변화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거리를 좀 거니면서 둘러보실까요?
sound really fine.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는데 또 티가 났나 봐. Sound really fine. 너와 함께 했었던 시간이 길었어 나 봐. 난 네 옷을 또 보고 있어.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Hey, hey, yeah, yeah. I miss you, baby. Hey, hey, yeah, yeah. 난 좀 더 빨리 널 잊어야만 해.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 말없이 걸었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I sound really fine.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Sound really fine.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Hey, hey, yeah, yeah. I miss you, baby. Yeah, yeah, yeah. 너무 어려워. 항상 이별은 쉽지 않아.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 말없이 걸었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yeah. Hey, hey, yeah.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조금은 서툴렀던 그래서 더 생각나나 봐. 자꾸 뒤척이게 돼. 준비하지 못한 이별이라 그랬었나 봐. 수요일 밤이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말없이 걸었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이 기억나.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yeah.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여러분, 저도 여기 처음 와서요 되게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 때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와서 둘러보니 역시 이 쯔루하시의 코리아타운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김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치를 파는 곳도 많고 또 김치를 찾는 일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여러분 김치 사진 예쁘게 잘 찍어놨네요. 오사카 오시게 되면요 여러분 그 젊음의 거리 도톤보리 또는 신사이바시 이런 데만 가지 마시고 여기 쯔루하시에 있는 코리아타운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반나절 정도 보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앞에 야마다 쇼땡에 또 여러분 저렇게 김치 사려고 일본 분들이 쫙 줄을 서 있네요. 저도 저기에 줄 서서 김치 좀 사서 먹어봐야겠네요. 한번 사봐야겠습니다.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